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코란도 터보 가솔린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1.5 터보 엔진을 올려서 170마력 그리고 28.6km의 토크를 냅니다. 최고 출력도 출력이지만 최대 토크가 경쟁 모델들 대비 현저히 우수하다는 게, 더 강하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인데요. 게다가 이 차 친환경 자동차 제3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현저히 낮아서 친환경 자동차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도시 혼잡 통행료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ADAS 시스템,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가 딥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장비들을 기본 트림에서부터 기본 적용을 해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대거 보강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직접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누르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코란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실제적인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대로 두고 왼쪽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자, 무릎 앞으로 공간 보이시죠? 아주 대단히 넓은 공간이 남아 있죠. 무릎 앞으로 굳이 설명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먹 2개, 거의 3개는 들어가겠죠. 머리 위로 마찬가지죠. 충분한 헤드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머리 위의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코란도 좀 작은 SUV다 싶죠. C 세그먼트 SUV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준중형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차급에 비해서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감은 그 이상입니다. 거의 중형 SUV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특히 뒷좌석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은 열리고요. 차창은 또 완전히 내려갑니다. 차창을 여니까 바깥 소음이 좀 들어오죠. 자, 도어 트림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약간 번쩍이는 재질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손가락 길이로 센터 터널이 살짝 솟아 있는데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런 팔걸이 기능을 하는 암레스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2개의 컵홀더 있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뒷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를 접어서 적재함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트렁크 공간도 위아래 이중 구조를 했고요. 앞뒤로도 또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다양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리하게 설계를 해서요, 필요에 따라서 또한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모차 하나가 그냥 들어간다고 하네요, 트렁크에. 그리고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가 동시에 트렁크 공간에 실을 수 있다라고 쌍용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220V 인버터 들어와 있습니다. 220V 전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여기서 밥한다고 전기밥솥 꽂아 놓으면 안 되겠죠. 노트북 정도, 또한 여기 스마트폰 충전하는 용도, 노트북 또는 예비 배터리 충전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의 느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 느껴지는데, 노면에서 전해지는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주는 거죠. 차체가 높아서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식 서스펜션의 모범 답안 같은 그런 서스펜션 구성이죠. 1.5 터보의 경우에 제3종 친환경 자동차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심 혼잡 통행료, 공영주차장이 주차료 이런 부분들 할인받을 수 있을 텐데요, 생활 속에서 좀 알게 모르게 누릴 혜택도 제법 있을 듯 합니다. 1.5 가솔린 엔진이 웬 친환경 자동차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3종입니다. 전기자동차가 1종,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체로 2종 친환경 자동차가 되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 배기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은 차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3종 인가를 내줍니다. 그 기준이 킬로미터당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킬로미터당 0.019g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이 차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친환경 자동차 3종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뒷좌석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질감이 좋은
인조가죽 시트 덕분에 뒷좌석에서도 제법 좋은 그런 승차감 또는 그 이동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코멘트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이제 앞좌석으로 옮겨가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딱 2.8회전 정도 하네요. 차가 C세그먼트 SUV죠.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짧은 차체여서 이 정도 2.8회전 정도의 조향비로도 충분히 타이트한 조향비 즐거운 조향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프트 업, 왼쪽에 시프트 다운이고요. 스티어링 휠에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네요. 계기판이 참 화려하죠.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 콕핏, 좀 어렵죠 이름이.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계기판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레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목적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연동이 되죠. 계기판하고 상당히 고급 그런 트림입니다. 계기판이 10.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고 있죠. 주행 보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긴급 제동, 전방 추돌, 스피드 리미트,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안전속도 제어, 축방 접근 경보 및 긴급 제동, 하차 위험 경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운전자 주의 경고, 안전거리 경고 등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런 주행 보조 장비들 탑재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차가 마저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되고요. 주행거리, 평균 속도, 트립비, 연료 소모량 0.6L. 이건 연비로 표현해 주지를 않고 연료 소모량으로 나타나네요. 좀 연비를 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기판 그래픽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죠. 자, 그리고 센터페이샤, 자, 내비게이션 AV, 기능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대응을 하고요. 미디어 내비게이션 뭐 이런 기능들 즐길 수 있겠습니다. 공조 스위치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한여름에 제일 고마운 부분이 바로 이 통풍 시트죠. 시승을 할 때 통풍 시트 없는 차를 만나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곤 합니다.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급한 급경사로를 내려갈 때 정속 주행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엔진 오토 스톱 들어와 있고 오토 홀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죠. 노멀, 스포츠, 그리고 한번 길게 돌리면 윈터 모드가 됩니다. 자, 잠깐 간단한 오프로드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두 바퀴 굴림 방식인데요. 이런 정도의 평이한 오프로드는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죠. 그냥 최저지상고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요. 이제 온로드로 바로 나가시죠.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제로백과 연비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하죠. 177마력 28.6kgm의 토크, 첫 움직임이 상당히 경쾌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걸리고 마저 밟으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첫 움직임이 부담이 없이 경쾌하게 잘 달립니다. 특히 경쟁차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최대 토크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죠. 역시 센터페이시아도 상당히 그래픽이 좋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쨍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네요. 계기판도 그렇고요. 센터페이시아에 있는 AVN 모니터도 상당히 그래픽이 깔끔합니다. 요즘 가족, 요즘 SUV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요즘 가족이 요즘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3인 미만 가족이 80%를 넘는다는 최근 통계치를 이용을 하면서 요즘 그런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춘 패밀리 카로서는 이렇게 조금 작은 차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SUV를 얘기하는 CF에는 부부만 등장합니다. 아기가 없는 거죠. 요즘 가족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패밀리 SUV로도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틀에 얽매인 사고가 아닐까 싶은 것이, 과거에는 이 가족의 개념이 정형적이었죠. 4인 가족,
뭐 우리 때는 뭐 6인 가족도 흔했지만은 4인 가족의 어떤 그 정형화된 가족의 틀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 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2인 가족도 있고 4인 가족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동성부부도 생겨나는 그런 시절이라고 본다면 패밀리카라는 개념으로 묶는 것 자체가 좀 틀에 얽매이는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패밀리, 즉 가족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다양하게 바뀌면서 정형화 시킬 수 없는 만큼 패밀리카로 어떤 그 차의 카테고리를 정형화 시키는 것도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패밀리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제 어떤 그 특정한 형태로 패밀리카를 특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시대는 변하는데 과거의 틀로 지금의 차들을 카테고리로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는 거죠. 괜한 잡설이었습니다. 크루즈 셋. 자, 쌍용차가 얘기하는 딥 컨트롤 ADAS 시스템 느껴봅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로 갑니다. RPM 1900을 마크하네요. 약 2000에 못 미치는 거죠. 6단, 5단, 4단, 3단, 2단까지는 안 내려가겠죠. 3단 4500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차량의 흐름을 잘 맞춰가면서 오른쪽으로 조향을 스스로 유지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숙련된 아주 노련한 드라이버가 편안하게 차를 끌고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평소에 운전할 때는 절대 놓으면 안 되죠. 가볍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는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차로를 읽으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인데요. 시속 앞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시속 90km 전후의 속도인데요.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새로 포장한 길이어서 노면 잡소리조차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시야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세분해서 차간거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개 3단계, 4단계 정도로 조절을 하게 되죠. 그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소형 SUV 티볼리를 출시를 하면서 딥 컨트롤 이 ADAS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코란도에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ADAS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품성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판매 가격이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런 그 편의 및 안전 장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위다라는 게 쌍용차의 주장입니다. 일단 엉덩이가 시원해서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쾌적한 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요. 훨씬 쾌적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크가 강하면 중저속 구간에서의 가속이 굵은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죠. 최고 출력은 최고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쭉 속도를 끌어내서 최고 속도를 찍는 게 최고 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차의 토크는 중저속 구간에서의 가속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의 토크가 28.6kgm인데요. 경쟁 차종들, 그러니까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훨씬 더 강한 토크를 낸다라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죠. 차가 멈췄지만 엔진 스톱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작동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외부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으면 엔진 스탑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죠. 최근에 이 무더위에 계속 제가 시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진 스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차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더우면 엔진 스탑 시스템도 힘들어합니다. 자,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겠습니다. 강한 코너를 좀 해볼까요? 코너링을, 자, 코너도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내고 있네요.
170마력 28.6kg의 토크, 엔진 성능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쭉 가속 힘차게 가속을 잘 이어가네요. 자, 가속을 이어가는데요,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을 힘차게 가속하는 중에도 조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딥 컨트롤, 이 차로 유지 보조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당히 완성도 높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어서 빠르게 달리는 중에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체의 흔들림이 세단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노면의 굴곡 따라서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노면의 굴곡 그대로는 아니지만 물론 어느 정도 완충돼서 흡수가 돼서 전달이 되지만 그 느낌 자체가 세단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차 높이가 높은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엔진의 가속 반응, 엔진 사운드도 이 정도면 듣기 좋게 잘 만져진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찢어지는 그런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죠. 가속 페달을 쭉 끝까지 밟았을 때 들리는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거칠지가 않고 잘 만져진 그런 소리를 냅니다. 퉁퉁 이런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한 번, 두 번씩 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속도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노면 잡소리도 의외로 조용하고요. 근데 사실 노면 잡소리의 부분은 차 자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상태가 좀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즘 자유로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새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주행의 질감이 좋습니다. 차급 대비 훨씬 더 좋은 주행의 질감을 새로 포장한 도로 덕분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경고음도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차체가 높아서 코너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이 좀 클 수가 있는데요, 크게 개의치 말고 자기의 능력껏, 드라이버의 능력에 맞게 그냥 밀고 나가면 차는 편안하게 코너를 받아냅니다. 유연하게 코너를 극복해 나갑니다. 자, 실내에 보시면 도어 트림에, 그리고 대시보드에 도어 트림에 무드등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계속 색깔을 바꿔가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한 대낮에는 그러려니 잘 안 보이지만 지하 주차장을 들어간다던가 해 떨어진 야간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낭만적인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 그래픽 부분은 상당히 경쾌하고 발랄한 밝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상당히 선명해서 보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당히 쨍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변속 레버 우측으로 밀면 수동 변속도 가능하죠. C 세그먼트 SUV여서 이것저것 좀 생략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꼈을 텐데요, 생략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었다 라는 느낌입니다. 마치 시집간 딸에게 바리바리 싸주는 친정 엄마의 느낌, 뭐 그런 거죠. 아낌없이 옵션, 편의 장비들을 집어넣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옵션, 많은 편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친정 엄마 같은 차다라는 얘기죠. 센터 콘솔도 상당히 깊게 구성을 했네요. 무선 충전 장치는 들어와 있지 않고, 무선 충전 장치는 옵션으로 그거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선 충전 장치를 선택하려고 여러가지 옵션으로 묶은 패키지 옵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C3가 2256만원, 그리고 최고 트림 C7이 2755만원 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7에 옵션 몇 가지를 더하면, 풀옵션을 하게 되면 약 3천만원 전후의 가격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기본형의 이 차를 즐기고 싶어 하면 C3 2256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 선루프가 없습니다. 선루프가 없어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붙일 때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쪽 창으로 붙였는데, 보면 상당히 쌍용 자동차답지 않게 만듦새가 상당히 치밀하고 야무집니다. 지붕 틈새 이런 부분들
떠 있는 차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잘 만들었고요. 특히 트렁크도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2층 구조 또한 1열 앞뒤로 구분을 하거나 위아래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 놔서 상당히 영리하게 짜임새 있게 트렁크에 공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버튼의 조작감, 변속 레버의 느낌,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 뭐 이런 부분들이 조립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쌍용 자동차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좀 섭섭하려나요? 어쨌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파주 헤이리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시승 기회를 얻은 겁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잠깐 시승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해보죠. 변속 레버도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되게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변속 레버를 이렇게 만져보면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아주 그 떨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엔진의 진동, 떨림 이 부분을 잘 잡았다 라고 평해도 될지 싶습니다. 자, 1.5 엔진 다운사이징 한 엔진이죠. 170마력 1.5 엔진에서 170마력의 힘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효율이고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470kg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8.6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로백 테스트 해보면 9초, 늦어도 10초 이내에 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힘의 효율을 가진 겁니다. 오늘은 또 시승차 한 사람이 더 타 있고 시승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로백 테스트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9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의 효율을 갖췄다 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11.3km/리터입니다. 리터당 11.3km를 달리는 거고요. 1.5 가솔린 엔진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우수하다 라기보다는 적절하다 싶습니다. 역시 터보를 올려서 성능을 좀 강조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1.5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해서 엔진 배기량을 줄였죠. 다운사이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유리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170마력 정도 누리려면 2.0 엔진 정도는 올려야 될 텐데요. 엔진을 줄이고 터보를 올려서 그 힘을 얻은 대신, 강한 힘을 얻는 대신 자동차 세금을 아끼는 그런 좀 영리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 1년 자동차 세금이 약 27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쭉 달리다가 좀 더 빠르게 순간 가속하는 힘도 충분합니다. 다시 노말 모드로 가는데요. 약간 느슨해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툭툭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는데 한 반박자 정도 느린 반응 보이게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보죠. 엔진 톤이 조금 더 올라가죠. 툭툭 하면 역시 노말 모드보다는 조금 빠른 듯 하기는 한데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좀 더 강한 직결감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게 어떨까 싶은 욕심도 들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C세그먼트 SUV인데 그렇게 강한 스포티한 성능을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역시 가능하겠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어백은 이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서 7개의 에어백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무릎 에어백이 있다는 게 좀 더 든든한 느낌을 주고요. 안전띠는 프리텐셔너 기능과 로드 리미터 기능이 있죠. 이렇게 잡았다가 놓아주는 그런 기능. 그래서 또한 미리 잡아주는, 차의 흔들림이 느껴질 때 미리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평소에는 그냥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 유사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안전띠입니다. 계기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요. 판에서 이런 화려한 그래픽 쇼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체증 구간입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주세요. FM. 분석 중입니다. FM.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주세요. 97.3 FM. 분석 중입니다. FM.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주파수는 못 알아듣네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주세요. 교대역.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자, 음성 명령은 이렇게 좀 똑똑한 듯 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하나씩 놓치는 부분이 있네요. FM 주파수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는 없습니다. C세그먼트 SUV,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준중형인가요? 준중형 SUV라고는 하지만 뒷좌석을 위해서 공조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220V 인버터를 끼워 넣었는데요. 글쎄요, 220V보다는 USB 충전 콘센트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블랙 하이그로시 광택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급스럽고 보기에는 좋지만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벌써 먼지가 많이 이제 눈에 거슬리는데요. 만지는 동안 손때도 많이 탈 테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재질이죠. 손때가 묻고 먼지가 많이 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광택이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보다는 좀 더 무광 재질의 좀 더 관리하기 편한 재질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란도 터보 가솔린 전체적으로 가솔린 엔진 특유의 어떤 그 순발력 있는 반응, 조용함, 잔잔함,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강조된 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입인 안전장비들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어서요, 경쟁 차들 대비 비슷한 가격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편의장비, 안전장비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집간 딸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친정 엄마의 그런 그 마음,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편의장비들을 이 차 코란도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차 또 차에서 내리면 바로 차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인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